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 개묘년 을묘월 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입니다. 어저께 경칩이 됐죠. 경칩이 되면서부터 이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인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수까지라고는 하지만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겨울의 한기는 이제 다 물러났다라고 보고요. 사주 원국 자체 이제 금수가 많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계절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금수가 많게 되면 한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수가 많을 때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바로 봄인 묘월이고요. 또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설명드리겠지만 목이 왕한 목왕저, 목의 제왕지가 돼서 목이 가장 왕한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이 왕하면 단순하게 목이 왕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이 왕하면 토를 극하니까 토는 약해지는 것이고, 목은 화를 생하니까 화는 왕해지는 것이고,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생목해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설기태과가 되는 것이니 수는 약해지는 것이고, 금은 인월의 절지, 묘월의 태지가 되는 것이니 금은 약하다라고 해서 월령 하나만 딱 가지고 딱 잡고 오행이 어떤 것이 왕하고 어떤 것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월령을 잡고 한습 또는 뜨거운 거, 한열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도 이렇게 간파를 해내실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죠. 아신이라고 하죠. 이 일간이 바로 이 사주의 주인공인 내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해서 나를 안 연후에 적을 알아야죠. 얘가 나라고 하면 내가 태어난 여기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농사 짓는 집에 있는지, 아니면 저기 산간에 있는 오지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 환경이거든요. 내 환경을 알아야지만 그 사주를 배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 1번 일간, 다음 월령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좀 세 번째는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은 세 번째로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이제 놓고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천간이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이제 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즉 목이 됩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 봄의 목화솜 이불같이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의 기운이 것이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갑목, 을목, 지지로 임목, 을목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목이 되는 것이고,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을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온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목을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성향 자체가,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으로 치면 남성다운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치면 여성스러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단단하고 휘어지지 않은 곧고 큰 개념의 나무라고 해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는 곧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유연성 있고 휘어지고 낭창 잘 구부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는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소부화에서 참나무와 갈대라는 것이 있어요. 참나무, 얘는 갑목이 되죠. 그 다음에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됩니다. 갈대는 잘 휘어지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잘 맞서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가지만, 참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자기가 제일 강한 줄 알고 바람에 맞서다가 부러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 자체도 진짜 그렇습니다. 간목일간들이 이렇게 좀 고든 나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고지식하고 자기가 제일 센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고요. 반대로 을목일간들은 처세라든가 친화력이라든가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목에 비해서 을목의 월등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세를 굉장히 잘하죠.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을목을 갈대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선생님 을목이 갈대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화초, 화목 이렇게 꽃을 피우는 화초, 화목이라고 보고 대표적으로 그냥 난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수백억, 수천만 원짜리 난초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간목과 을목은 양목과 을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성질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목은 어떤 용도가 있고 을목은 어떤 용도가 있느냐. 간목은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있기 때문에 뭘로 씁니까? 제목으로 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로 건물도 짓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집도 짓고 궁궐도 짓고 사찰도 짓고 배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간목의 용도가 되는 것이고요. 간목을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도끼나 톱이나 이런 걸로 베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날을 날카롭게 해서 간목을 깔끔하게 재련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화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용도죠. 화초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것이 을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해서 병화로 을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을목이 화사한 꽃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화초이기 때문에 경금, 신금 같은 관을 많이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도 신금이 정관이고 경금이 편관이라 신금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을 쓰는 것이 더욱 이롭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입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 되죠. 월령. 그래서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묘가 일지에도 있을 수 있고 시지에도 있을 수 있고 연지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묘가 월지 있을 때는 이거는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계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계절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글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기를 보게 되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춘분도 춘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춘이 된 인월부터 묘월, 진월까지는 모두 춘절이 되죠. 봄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맹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합니다. 묘월, 목이 가장 왕한 계절이고 완연한 봄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묘월이죠. 목이 가장 왕한 계절입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돼서 왕했다라고 하면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가장 목의 기운이 가장 왕할 때가 바로 이 묘월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는 것이니 진월로 접어들면서부터 목의 기운은 점차 쇠락해 간다. 그래서 진월이 넘어서 4월, 5월, 미월로 가면 목은 병사묘지로 가게 되는 거죠. 포태법상. 그래서 이때는 목의 기운이 매우 휴수하게 되고 묘월이 가장 왕할 때죠. 그래서 이 목이 가장 왕할 때 뭘 하냐면 이때 파종을 많이 하죠. 파종. 그 다음에 나무를 옮겨 심기도 이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데는 목이 활동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옮겨 심게 되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같은 경우에도 목의 기운이 가장 살아있는 4월 5일 날 식목일이 있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나무를 옮겨 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를 심거나 파종을 할 때는 항상 목의 기운이 왕할 때, 지금 이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일간이 간목인데 간목이 원령을 얻었고 그것이 제왕지겠다 보니 일간이 매우 왕하게 되죠. 그래서 간목 일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일간이 왕하게 되면 경금을 얻어서 간목을 작벌한다라고도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목이 왕하게 되면 어느 정도 봄에는 솔직히 나무를 베어낸다라기보다는 봄에는 잔가지들이 많게 되면 그걸 갖다가 전지한다라고 하는 것, 쓸데없는 것을 갖다 끊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이 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되면은 나중에 좋은 결실을 못 맺게 되죠. 그래서 꽃을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가 필요 없는 가지를 끊어내서 나중에 과실이 적당한 개수와 그다음에 그 개체가 적당해야지만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봄에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베어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볼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서 뭘 할 수 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은 왕하게 되면 경금을 치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경금만 치용하게 되면 칠살 경금에 의해서 그야말로 나무가 아작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대동해야 됩니다. 병화를 대동해도 상관은 없겠고요. 정화를 대동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정화를 쓰는 것이 오히려 국세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가 지났기 때문에 겨울에 한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때 화를 쓰는 것은 간목의 어떤 기상을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 조우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화를 써서 경금을 적정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를 쓰느냐 정화를 쓰느냐, 정화는 당연히 병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화를 쓰는 것이 목화통명에 더욱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되죠. 지지로 자수 하나 정도 또는 해수 하나 정도가 있어서 간목의 뿌리는 되어야 된다. 만약에 해자수가 아니라고 하면 진토라든가 또는 축토 같은 습토가 하나만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묘월의 간목은 경금 정화가 가장 좋고, 정화 없을 때는 경금 병화라도 이렇게 얻게 되면은 묘월의 간목이 적정하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는 것이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음목이 되죠. 그래서 양대 음이 되니까 저거는 겁재가 되죠. 이거를 겁재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양간이 월지가 제왕지면 이거는 뭐다? 걸록격이 아니라 양인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인격이 되는 것이죠. 양인격. 양자가 뭐예요? 양양자에다가 칼날 인자죠. 양의 칼날은 뭐라죠? 양의 뿔과 같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인격의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인격이라든가 걸록격 같은 애기들은 키울 때 너무 윽박지르거나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얘네들은 말로 잘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고 막 꼬마이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하면 얘네들은 나 삐뚤어질 테야 하고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애가 굉장히 강하죠. 뚝뚝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줘야지 좋아하고요. 자기 말을 무시하면 무지 안 좋아한다. 애들이지만 거의 애 어른 같은,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애 늙은이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격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양인격이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러질 정도로 강한 것이기 때문에 양인은 중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양인 가살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인상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양인이거든요. 묘가. 근데 중요한 걸 여러분 생각할 때 묘가 그냥 양인이 아니라 묘 중에 있는 뭐가 양이냐?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묘 안에는 간목은 써놓긴 하고 없는 걸로 본다가 이 간목이고, 양인은 묘 중에 있는 을목이 양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묘월이 되는데 을목이 천간에 있다, 이거는 양인이 투출된 것이다. 그러면 일간이 더욱더 살벌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딱 얻게 되면은, 경금은 칠살이죠. 칠살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양인도 그 왕하기가 극에 달아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것들인데, 칠살과 양인이 이렇게 이게 서로 합을 하죠. 묘중의 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센 것끼리 합을 해서 중화를 이루는 것이 양인가살격이죠. 그래서 양인가살격들이 대체적으로 생살, 여탈, 권을 갖는 직업을 많이 갖는다. 이국종 교수 같은 외과의사, 능력 있는 외과의사, 군인, 경찰, 검찰, 정치,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인가살격. 아까 그래서 묘월의 간목은 경금을 치유하는 이유. 물론 이제 그런 이치도 있겠지만, 이렇게 격으로 봤을 때는 양인 가살격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라든가 병화, 화가 있어서 적절하게 통제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을목이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명식 을목이 투출했죠. 아까 말했던 얘가 양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묘월이 아니다, 묘월이 아니고 원령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월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는 그냥 겁재일 뿐이지 양인이 아닙니다. 묘월이거나 묘월이거나, 또는 차라리 묘가 다른데 여기에 시지에 있거나 이렇게 묘가 있어야지 얘가 양인이 되는 것이, 지지에 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을목 보면 그냥 겁재일 뿐이다. 근데 양인월에 양인이 투출되어 있어요. 양인이 굉장히 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경금으로서 양인 가살을 하거나 신금 같은 거로서 아까 말했던 살인상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시 연지 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양인 도가라고 합니다. 양인 도가, 양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단순한 약한 경금 가지고 어줍잖게 양인 가살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화를 봐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되면 애기가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말 진짜 안 듣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가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마트 바닥에서 뒹구는 애들이 있어요. 왜 뒹굴고 있을까요?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사주면은 거기서 뒹굽니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걔는.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돼? 장난감 사줘야 되는 거예요. 달래야 된다고요. 괜히 이런 애들을 윽박지르고 너 겁주고 그러잖아요. 얘는 그런 거 겁먹고 그럴 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잘 달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일지의 자수, 연간에 개수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개수는 여기 뿌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다 목이 돼 버렸습니다. 생시에서도 목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왕격으로서 뭐가 될 수도 있다. 곡직인수격, 곡직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곡직인수격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으로 전체의 목으로 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글자 오게 되면 종격은 되지 않겠죠. 특히나 종하지 않는 것이 간목일간 또는 병화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이건 달리 봐야 될 것인데, 그건 생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한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갑자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자수를 봤죠. 이거 묘월이라 하더라도 자수, 개수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음습해지죠. 음적으로 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는 것이 이것은 단점이 되는 겁니다. 화가 있어서 목의 기운을 발산해야 되는데, 목이 왕한 묘월에 간목 두 개 투출되어 있고, 양인도 투출되어 있는데 계속 애가 빵빵하고
밥 많이 먹었는데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배부른데 계속 밥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간목의 기운을 발산시키는 쪽으로 가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한번 보겠습니다. 병인시를 여기다 쓰면 어떡하니 너? 자, 병인시 이렇게 여기다 써야지. 여기다, 그죠? 자, 병인시를 보게 되면 좋은 점은 일단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죠. 묘월에 간목이 양인까지 투출되어 있고 양인 도화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목을 받다 이렇게 되면 목이 굉장히 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섣불리 써서는 안 돼요. 이게 목이 왕한데 금을 섣불리 쓰게 되게 되면 목왕금결이라고 해서 오히려 금이 문드러진다. 그러면 간목 일간 입장에서 금은 관성이죠. 일간이 관을 갖다 무시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 그건 좋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냥 차라리 왕한 양인의 기운, 왕한 간목의 기운을 발산시켜 주는 것이 좋다. 병화가 투출됐다고 해서 이거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서 이거는 화가 더 왕해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도 또 양인이 3개입니다. 이거 자묘형도 되죠. 자묘는 큰 의미는 없지만 양인 3개를 갖고 있으니 이 간목일간이 얼마나 왕하겠습니까? 정화 가지고 왕한 기운을 갖다가 설하기가 힘들죠. 이거는 목다 화식이 될 수 있어요. 화식. 그래서 저는 정묘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병인시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보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진합수가 이렇게 되죠. 자진합수. 수기가 많아지게 되니 다시 음습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왕목에 쟁제를 하죠. 그래서 군겁 쟁제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것도 금수운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양인가살에 목을 억제해서 좋을 것 같으나 이거는 좌우상충되는 것이니 결코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계는 거의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신자 수국이 되죠. 임수투출되어 있죠. 목왕절에 목이 안 그래도 왕한데 다시 수가 왕해서 목을 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목과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양인이 중첩되고 양까지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 간목이 매우 왕한 그런 상황에서 경금을 섣불리 쓰기보다는 차라리 화를 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